안녕하십니까, 은페이드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 버진 갤럭틱이란 회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버진 갤럭틱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90분의 우주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우주 관광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설립 당시 이 우주여행을 위한 티켓 가격을 20만 불로 제시했었는데, 이 가격이 올랐어요. 25만 불로. 3억 원 정도가 있으면 우주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10년 뒤나 20년 뒤가 아닙니다.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우주 관광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버진 갤럭틱은 2004년에 설립이 됐어요. 2008년과 9년에 실제 우주 비행에 사용될 우주선인 스페이스십 2와 그리고 화이트 나이트 2를 공개를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드디어 인류 첫 우주 관광 기업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됐어요. 이 버진 갤럭틱은 영국의 괴짜 CEO인 리처드 브랜슨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바로 이 버진 그룹의 창업자이죠. 이분이 바로 리처드 브랜슨인데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많습니다. 굉장히 괴짜예요. 실제 우주 비행에 사용될 우주선이 바로 요거예요. 스페이스십 2라는 이름이 붙여진 우주선이고, 그리고 이 스페이스십 2를 일정 고도까지 운반할 비행기가 바로 이 화이트 나이트 2입니다. 요 두 개 요렇게 있는 거죠. 당연히 시험 비행을 했겠죠. 2014년 10월에 시험 비행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추락사고 이후 1년 4개월 뒤에 다시 시험 비행 계획을 발표를 하고 2년 뒤에 다시 시험 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점차 고도를 높이면서 시험 비행을 진행하게 되는데, 드디어 2018년 12월에 목표로 했던 80km 이상까지 비행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스페이스십 2는 화이트 나이트 2로 일정 고도까지 운반이 돼요. 13.7km 상공까지 운반이 되고 여기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우주선 스페이스십 2가 자체적으로 우주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이 스페이스포트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2011년에 미국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요. 이후 미국에서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 도달한 유인 우주선이 바로 이 스페이스십 2입니다. 89.3km 고도를 찍고 귀환을 하는데 장거리 항공기 운항 고도가 10km예요. 9배나 더 높은 고도까지 올라간 거죠. 중요한 게 80km 이상 고도까지 올라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카르만 라인이란 게 있습니다. 폰 카르만이란 과학자의 이름에서 유래했는데, 이분이 미국의 항공기술 발전과 장거리 로켓 계획에 많은 기여를 했던 인물이에요. 이분이 지구와 우주를 나누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양력이에요. 양력의 도움 없이 물체의 관성만으로 비행이 가능하다면 바로 이게 우주고, 그게 아니라면 바로 지구라는 거죠. 이 우주와 지구를 나누는 카르만 라인의 경계선이 바로 고도 100km입니다. 고도 100km를 기준으로 이 이상이면 우주고 바로 이 이하면 지구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 카르만 라인을 80km로 재설정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 공군과 나사가 고도 80km 이상 오른 비행사에게 우주 비행사라고 인정하는 배지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80km 이상이면 우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버진 갤럭틱도 이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화이트 나이트 2가 이 우주선과 분리되는 장면이에요. 이 분리되면서 스페이스십 2 우주선이 혼자 이렇게 우주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90분의 탑승 시간 동안 비용이 25만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3억이죠.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인데 600명 이상의 예약자들이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레이디 가가와 디카프리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민간 항공 우주 기업들이 세 군데가 있어요. 버진 갤럭틱과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 그리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가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스페이스X의 우주선 크루드래곤이 우주정거장과 도킹을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유인 우주선이긴 하지만 실제 마네킹이 탑승을 했어요. 우주정거장은 고도 330km에서 410km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버진 갤럭틱은 상업용 우주 비행이다 보니까 그냥 미국에서 정한 우주까지만 날아가면 돼요. 더 이상 날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상업용 우주 비행이다 보니까 우주라고 인정하는 곳까지만 날아갑니다. 반면에 스페이스X는 앨런 머스크가 화성 이주와 달 탐사를 목적으로 이 스페이스X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의 목적이 조금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실제 우주 비행선을 이륙시킬 스페이스포트를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우주 관광객들이 대기할 라운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최근 버진 갤럭틱의 유튜브 채널에 비행 테스트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언급을 했어요. 이 테스트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은 이제 상업화가 굉장히 임박해 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작년에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했어요. 8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 중에 34%가 엔지니어로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의 CEO인 조지 화이트사이드 역시 나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플라이 팀의 멤버 중 5명이 실제 우주 비행 경험이 있는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 관광 산업은 이 버진 갤럭틱이 최초로 시작을 하는 건데 도대체 이 시장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 이 상업용 우주 산업이 미국 GDP의 5%에 이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 우주 비행 티켓 가격이 25만 불이다 보니까 당연히 순자산이 $10,000 이상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더 낮은 가격을 통해서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을 낮춰야겠죠. 규모의 경제나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이 비용을 낮춰서 이 티켓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스페이스포트 역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600명이 넘는 예약자들을 확보했는데 이 중에 50대 이상이 67%이고 남성이 82%이며 그리고 역시 천조국답게 가장 많은 고객들이 미국 국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고객들의 90% 이상이 $1,000,000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고객들의 대략 70%가 $2,000,000 이하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6대륙에서 60개국의 예약자들을 확보했는데 이 중에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인지 몰라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지금은 우주선이 한 대밖에 없지만 올해 추가적으로 한 대 더 그리고 내년에 한 대 더 확보하면서 이 캐파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우주 관광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느냐? 올해는 66명의 고객들을 확보해서 210억 원, 그리고 3년 뒤에는 1,500명 정도의 승객을 확보해서 5,6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승객이 1,500명밖에 안 되는데 5천억이면 10만 명을 확보하면 거의 뭐 50조 원의 매출액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인당 티켓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 매출액과 승객 수를 나눠보니까 대략 3억에서 4억 정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건 이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GP 마진이 2023년이면 73%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에비타 역시 이때가 되면 46%로 매출액의 절반이 에비타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용이 어떤 부분이 드느냐? 연료비가 드는데 이 부분은 매출액과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아요. 운영 유지비 역시 뭐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는데 이 승객 보험비가 매출액과 비례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매출액 대비해서 별로 안 들다 보니까 이 매출 총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비타 역시 매출액의 절반이 남습니다. 캐펙스는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서 그렇게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둔 매출액이 별로 안 돼요. 당연히 아직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액은 적지만 이 연구개발비와 판관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작년에만 2,500억 정도의 판관비와 연구개발비가 들어갔는데 만약 이 판관비와 연구개발비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GP 마진에다가 2,500억을 빼면 1,810억이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요. 5,600억에서 1,810억 원이 영업이익으로 남으니까 굉장히 고마진 사업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연구개발비가 이제 상업화가 되면서 더 이상 많은 연구개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마 더 많은 영업이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월에 버진 갤럭틱의 CEO가 조기 비행이나 유명인과 함께하는 티켓은 100만 불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상품마다 다른 가격을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하는 거죠. 가격이 높은 상품을 넣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셀럽과 함께하는 우주여행 뭐 이러면서 가격을 높이는 거죠.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슈퍼리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슈퍼카나 명품 브랜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관광 사업은 이 슈퍼 리치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취미 활동이죠. 취미 활동이라 해야 되나? 여가 활동이라? 어쨌든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슈퍼 리치들의 호응이 높을 것 같아요. 버진 갤럭틱에서 예측한 것처럼 굉장히 높은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4년 설립 후에 드디어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실제 버진 갤럭틱이 예측한 것처럼 마진이 많이 남는 사업이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